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벌이는데 그 논쟁할 필요가 없다. 여기 오셔서 이 그래프를 보면 끝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독을 꽉 눌러주셔야 된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니를 특집으로 저희가 앨범 판매량 그리고 유니클 리스너, 이제 국내 유니클 리스너를 가지고 음원 시장에 대해서 우리 세 개 그룹의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대망의 글로벌 판매량을 보고 이 세 팀이 어느 정도 어떠한 성적을 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카테고리의 결과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4가지 정도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 많이 하셨던 글로벌 스트리밍 주차별 추이를 각 가수별로 일단 보고 나중에 다 합쳐진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브입니다. 아이브의 글로벌 스트리밍 주차별 추이입니다. 저희가 보통 데일리로 글로벌 스트리밍 추이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요즘에는 100만에서 300만 사이에 데일리 카운트가 들어가면 이거 굉장히 잘하는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주차별이니까 한 7일치를 다 합산해서는 이 정도 수준이 나와야지 아주 괜찮은 그룹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아이브 글로벌 스트리밍 주차별 추이, 앞서 봤던 국내 유니크 리스너에서 보다시피 어때요? 아이브는 앨범을 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고점을 더 찍었고 우상향을 했던 그런 그래프죠. 여기도 아마 그런 비슷한 그래프를 볼 거라고 예상을 하고, 3위부터 발표를 해볼까요? 3위는 뭡니까? 러브다이브. 아이브의 러브다이브가 이렇게 올라가서 7일간, 일주일간의 스트리밍을 모두 총 합산했더니 2,500만이 약간 넘은 수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2위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애프터라이크가 그 다음에 나왔죠. 3,000만 근접하는 수치를 찍고 이렇게 쭉 내려왔던 추이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0의 1위는 뭡니까? 그게 바로 IM이에요. 러브다이브, 애프터라이크, IM 이렇게 앨범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해외의 인지도가 더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그 피크를 찍는 그런 어떤 스트리밍 합산량도 어떻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아마 지금 아이브가 기록한 그 수치 이상으로 찍는 건 좀 어려워 보여. 그건 아이브가 잘 못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유료 회원들의 한계점이 있어. 시장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시장에서 더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글로벌 스트리밍은 어때요? 전 세계는 엄청 넓잖아. 대한민국은 요만한데 진짜 엄청난 나라에서 아이브의 음악을 조금씩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다음 앨범이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이게 4천만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K-팝 팬들은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은 게, K-팝이 전 세계 음악에서 무조건 탑 클래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라틴계에서 되게 유명한 가수들, 배드버니나 이런 가수들은 스포티파이 글로벌 뭐 스트리밍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비록 BTS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지만 스트리밍, 유료 스트리밍을 다 합한 숫자는 이제 라틴계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래퍼라든지 이런 가수들이 엄청나게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K-팝이라는 건 정말 대한민국에서만 소비되었던 그런 한국의 대중음악들이 전 세계 팬들한테 골고루 사랑받으면서 이 시장까지 우리가 근접해서 올라가고, 때로는 BTS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판매량을 많이 보일 때가 있을 만큼 우리 K-팝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랍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 시장은 아직 더 올라갈 수 있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넓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팀이 서로 글로벌 스트리밍 가져가지고 경쟁하는 것도 되게 재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고 다음 앨범이 나올 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따로 분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브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뉴진스 글로벌 스트리밍 주차별 추이입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번에 아주 대박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설명드리기 전에, 뉴진스는 글로벌 스트리밍을 합치면 굉장히 막강해져요. 국내에서는 시장의 한계점으로 있어 순위나 트래픽의 한계가 있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최근에 나왔던 슈퍼사이, 이런 노래들은 글로벌로 엄청나게 정점을 찍었다는 것을 그래프에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진스 노래 중에서 글로벌 스트리밍 주차별 추 중에서 3위 발표해 보겠습니다. 3위는 OMG예요. 사실 뉴진스가 여기까지 성장하기까지 빼놓으면 안 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뭐야? 그게 OMG야. OMG가 어떻게 돼?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떨어지는 어떤 이런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 1, 2, 3위는 못 떠지만 여기 보면 이게 하이보이일 거예요. 주황색이. 하이보이는 어때? 국내 유니크 리스너의 행태랑 비슷한 게 뭐야? 고점을 찍지는 않았지만
아주 오랫동안 계속 트래픽을 유지하면서 사랑받는 노래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고, 디토도 어떻게 보면 뉴진스의 지금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해줬던 그런 노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꾸준하게 듣는 형태로 간다. 근데 하이보이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다. 이제 이런 게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죠. 그 다음에 2위 한번 볼까? 2위? 자, 2위가 디토예요. 디토가 사실은 요번에 슈퍼사이가 나오기 이전에는 최고의 노래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셨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거의 4천만을 찌를 듯한 그런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던 거죠. 그러면서 이때 어떠냐면 워낙 디토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뉴진스가 그 다음 앨범이 나오면 그거 이상을 갈 수가 있어? 그리고 왜냐면 블랙핑크를 빼고는 이 벽을 넘기는 주로 따져서 4천만을 넘어서 4,500만 정도의 근접한 수치는 블랙핑크 말고는 기록한 예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자, 1위 누굽니까? 1위가 슈퍼사이야. 요번에 슈퍼사이 잘 보십시오. 슈퍼사이는 4천만을 넘고 4,500만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잘 설명을 하면 그 얼마 전에 우리가 성적 발표했잖아. 지수의 꽃이 있어. 블랙핑크에서 멤버 솔로들 중에서 가장 잘 된 그 곡 중에 하나인데 이 곡의 스트리밍 수를 합친 것보다 요번에 슈퍼사이가 그걸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지. 물론 이제 블랙핑크 다 모으면 이제 저기 위에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얘기하면 안 되고, 지수 솔로가 압도적인 1위였는데 뉴진스가 그걸 넘어섰다. 적어도 블랙핑크 단체로는 뭐 아직까지지만 솔로 정도는 이제는 뉴진스가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가 요 그래프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첫 주하고 보통 대부분 이렇게 떨어지잖아. 근데 슈퍼사이는 어때?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뉴진스가 글로벌리하게 대박이 났다. 그리고 대박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대목이에요. 그 전까지의 수치는 앞에 그다음에 뒤에 우리 설명한 르세라핌이랑 비교했을 때 뭐 비슷비슷해. 근데 요번에 슈퍼사이는 어떻게?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건은 뭐냐면 이 다음 이제 아이브 앨범이 곧 나올 거거든. 아이브가 나왔을 때 이 기록을 경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3인방 중에서 글로벌리 가장 인기 있는 가수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한번 선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런 상황이고, 뉴진스의 음악을 칭찬해주고 싶은 건 뭐야? 노래 전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소비되고 그 유지력이 어때? 굉장히 좋다라는 거야. 시간이 가도 좀처럼 음원 차트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뉴진스 음악의 특징입니다. 이 수록곡까지 포함해서 모든 노래들이 굉장히 대중이 듣기에는 너무 좋다. 거기 안에는 해외 작품자가 썼던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50이라는 펑클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음악들이 같이 이렇게 여러 곡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되게 들을만하고, 같은 뉴진스의 곡 중에서도 뭔가 느낌적으로 약간 차별화를 두면서 질리지 않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 이제 뉴진스 글로벌 스트리밍 추천을 보면서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우리 가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르세라핌 글로벌 스트리밍 추천별 추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두 가수와 좀 비교하면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제가 이제 굳이 르세라핌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의 차이가 한 이 정도였으면 지금 차이는 굉장히 많이 좁혀졌다. 근데 그게 잘 보세요. 지금 르세라핌이나 아이브가 못한 게 아니야. 앨범을 낼 때마다 신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잖아. 그럼 원래 이게 이론적으로 그 격차가 더 커져야 되는데 르세라핌과의 어떤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르세라핌 글로벌 스트리밍 주차별 추이 3위 뭔가요? 3위는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이 노래입니다. 국내 음원 차트에서 본 적이 있어 알겠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거의 죽어갈 수도 있는 것을 챌린지라든지 그 기타 SNS 마케팅, 바리얼 마케팅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올린 거야. 이게 또 타이틀곡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우리 음악 산업에서 데이터만 보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기이한 그래프다. 왜냐면 이들은 원래 인지도가 있고 나오면 빵 터지는 가수 아니야. 그 가수의 서브곡들을 프로모션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다는 거는 사실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게 뭐야? 이게 르세라핌 노래죠. 세 번째 노래다. 세 번째 순위를 랭크한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위 뭡니까? 2위는 안티프라질입니다. 안티프라질이 2천만을 넘고 떨어졌지만 꾸준하게 소비되는 이런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1위는 뭡니까? 1위는 아니나 다를까 언포기븐입니다. 언포기븐이 이렇게 올라서 거의 3천만에 육박한 수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완만한 그래프를 보여주려고 해요. 요 앞서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Fearless라든지 기타 서브곡들 예전에 작년에 초기에 나왔던 음악들은 어때요? 글로벌 스트리밍이 그냥 미비했단 말이지.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상승폭이 뉴진스와 아이브가 앨범을 새로 내면서 하는 상승폭보다
훨씬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때? 다음 앨범에 또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토끼와 거북이 우리 또 얘기 많잖아. 토끼가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 있지만 꾸준히 가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뒤에 가서 르세라핌이 예전에는 이게 좀 간극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냐면 야 이거 다음에 앨범 잘 내면 한번 제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퍼포먼스가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르세라핌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 자 그럼 이제 이 세 그룹을 모두 한 그래프에 넣고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 번에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주간 성적 피크 상위 세 곡입니다. 이제 세 팀의 상위 세 곡을 그래프에 넣어서 비교를 좀 해봤어요. 이제 그래프의 색깔이 다양하니까 좀 보시기 어려울 텐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그래프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발매 후에 시간이 되면 밑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대부분 세 그룹의 곡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계속 유지가 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 아이돌의 노래는 단순히 그 스타성에 기대해서 잠깐 휘발성으로 소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음악으로서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통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찍고 쭉 떨어지잖아 밑으로. 앨범 세일즈도 확 나가고 해서 굉장히 휘발성 있는 어떤 판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이돌들은 어때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청취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게 그래프를 보면 막 되게 엄청 치열하다는 게 느껴지죠? 근데 여기서 볼 게 뭡니까? 이 슈퍼 사이의 이 상황, 이 엄청나게 치열한 곡들 중에서도 이 군계 일학입니다.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갔어요. 위클리로 4천만 이상을 찍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사실 우리는 블랙핑크나 블랙핑크 솔로 앨범들 말고는 이렇게 올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어떻게? 슈퍼사이가 깨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상에 지금 두 번째가 무슨 노래입니까? 디토 아닙니까? 디토. 디토도 4천만 근처에 갔는데 못 따돌았지. 근데 그걸 어떻게? 슈퍼사이가 바로 치고 올라가고 이 떨어지는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아니라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계속 유지되다 어느 정도에 떨어지겠죠? 그 전에 디토를 넘어서기도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디토를 넘어선 것뿐만 아니라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다. 슈퍼사이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슈퍼사이 앨범에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ETA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ETA가 여기 그래프는 표현이 안 됐지만 여기서 가장 이렇게 처음에는 서브곡이니까 뭐 없다가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ETA로 지금 활동을 하니까 이게 또 막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게 슈퍼 사이만큼의 올라갈지는 퀘션이지만 좌우지간 서브곡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토까지 뉴진스의 노래고 아이브의 IM이 3,500만 언저리 이런 느낌으로 3위를 달성했어요. 국내의 어떤 음원 판매량 퍼포먼스에 관해서는 뉴진스보다 아이브가 앞선 게 사실이죠.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근데 글로벌 스트리밍을 다 합치면 1위, 2위가 뉴진스고 3위 이 노래가 아이브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로 봤을 때는 아이브가 쭉 치고 올라가다가 뉴진스가 그걸 넘어섰다고 보는 게 좀 타당해 보여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슈퍼사이가 글로벌로 메가 히트를 한 것처럼 보인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 블랙핑크의 솔로 멤버들이 나와서 하는 앨범 수준을 넘어섰다. 그리고 향후에 블랙핑크가 거뒀던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Unforgiven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좀 있어요. 여기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뉴진스의 슈퍼사이보다는 격차가 좀 있지만 사실은 아이브로 봤을 때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는 거지. 다음에 잘하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야.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곡 한 번 제대로 뽑아가지고 글로벌로 메가히트를 한다. 그럼 이게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현재 스코어에서 전 세계 글로벌 스트리밍을 분석한 결과 이런 식의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거기 안에는 뉴진스가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낳은 제 4세대 걸그룹을 대표하는 세 팀, 아이브, 르세라핌, 뉴진스. 이 세 팀에 대한 앨범, 그 다음에 국내 음원 유니크 리스너, 그 다음에 해외 글로벌 스트리밍 리포트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세 가지 파트로 설명 좀 드려봤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한번 좀 내려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앨범 판매량은 대동소이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의 퍼포먼스가 약간 앞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내 음원 시장에선 아이브가 제일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뭐 다들 잘했지만 그 중에서는
아이브가 가장 높은 기록치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음원 시장에서는 뉴진스가 확실하게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나라 국내 온라인 음악 사이트 플러스 유튜브, 스포티파이, 그 다음에 뭐 틱톡도 있겠고 그 애플 뮤직처럼 이런 글로벌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모든 판매량들을 집계하는 차트는 유일하게 어디입니까? 이 서클 차트입니다. 서클 차트에서만 이런 데이터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꼭 알아주시고, 그만큼 유익한 채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독을 꽉 눌러주셔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뭐 어떤 경쟁을 붙여서 이게 어떻겠다, 갑론을박하겠다,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면 그냥 우리 팬들이 서로 그냥 자기가 보는 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벌이는데 그 논쟁할 필요가 없다. 여기 오셔서 이 그래프를 보면 끝난다.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세 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마 이들 서로를 더욱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팬들도 이 부분을 통해서 자기가 응원하는 가수를 더욱더 서포트하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K-팝 산업 더 성장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